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멘탈 팀의 박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Natural Posterior Network Deep Bayesian Uncertainty for Exponential Family Distributions라는 논문입니다. 아이클리어 2022년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딥러닝에서의 언설턴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uncertainty estimation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는 이제 이 uncertainty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인 Natural Posterior Network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그리고 결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certainty estimation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얻고자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에서 발생한 어떤 방법론입니다. 이제 약간 자율주행이나 의료 같은 도메인에서는 한 번의 잘못된 예측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도메인의 공통점으로는 이제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에서는 어떤 신뢰할 수 없는 모델을 그대로 디플로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함은 모르는 것을 입력받았을 때 모델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것이 uncertainty estimation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anomaly detection이나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같은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뭐 어떤 입력값의 분포가 바뀌는 코베리언스 시프트 같은 상황이 생겨도 모델은 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ncertainty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uncertainty라 함은 데이터 자체의 노이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uncertainty입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빨간색 부분과 왼쪽의 초록색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에 비해 빨간색 부분에서는 좀 더 데이터가 좀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모델은 이쪽 부분에서는 좀 uncertain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uncertainty를 데이터 uncertainty 혹은 좀 더 전문적으로는 aleatoric uncertainty라고 일컫습니다. 반면에 모델이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 생기는 uncertainty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모델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예측을 한다고 해도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uncertain한 예측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knowledge uncertainty 혹은 epistemic uncertainty라고 일컫습니다. 딥러닝에서는 그러면 이 uncertainty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일단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로는 딥러닝 모델은 어떤 자만하는 오버컨피던트한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OOD 같은 잘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확률 값은 출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오버컨피던트한지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리는데, 이때 사용되는 그래프가 reliability diagram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거는 컨피던스라 하면 이제 모델의 어떤 모델이 얼마만큼 확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컨피던스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정하면은 소프트맥스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컨피던스와 그리고 실제 정확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reliability diagram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컨피던스가 0.9에서 1.0인 샘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 샘플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0.9에서 0.8, 0.8에서 0.7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바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서 이게 실제 정말 좋은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은 컨피던스가 0.9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인 샘플들의 정확도 또한 90% 혹은 100%에 대해서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 어큐러시보다 컨피던스가 더 높다면 이거는 모델이 오버컨피던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옛날 1998년에 소개되었던 르넷과 2016년에 소개된 레지넷에 대해서 reliability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플롯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우측에 있는 레지넷 딥러닝 모델이 옛날 르넷 모델보다는 더 오버컨피던트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컨피던스가 0.9 혹은 1.0 사이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큐러시는 그보다 좀 더 못 미치는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실제로 컨피던스의 분포를 보면은 다른 값들보다는 좀 더 1.0에 좀 더 1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모델이 더 잘 학습했을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내올 수도 있지만 릴라이비티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오버컨피던트한지 아닌지 혹은 어떤 좀 더 언설튼티를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저로서 칼리브레이션 에러라는 거를 이제 어떤 매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 에러라는 거는 정확히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갭들의 어떤 에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작을수록 모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한편 이제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는 이 언설턴티를 좀 잘 예측할 수 있는 모델 방법론으로서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가 이제 최근 옛날에는 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하면 이제 같은 데이터가 입력되어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출력값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드롭아웃이 굉장히 적절한 예시인데요. 보통 드롭아웃을 우리는 트레이닝 할 때만 사용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드롭아웃을 끄게 되는데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드롭아웃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퍼런스 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출력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번의 인퍼런스를 통해 얻는 출력값들의 스프레드를 이제 언설턴티로 활용하겠다는 방법론입니다. 그 외에 이제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앙상블 같은 방법론이 있는데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거는 모델의 웨이트의 분포를 학습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앙상블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동일한 모델을 학습시켜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앙상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델들의 10번의 출력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10번의 출력값의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언설튼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 방법론은 언설튼티를 예측하는 데 꽤나 효과적이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먼저 메모리적으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나 앙상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모델에 비해서 모델의 개수만큼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됐고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또한 웨이트뿐만 아니라 웨이트의 분포도 같이 학습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는데요. 한 번의 인퍼런스가 아니라 여러 번의 인퍼런스를 수행해야 했고 특히 좀 더 정확한 언설턴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퍼런스 횟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바닐라 모델에 비해서 N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꽤 최근에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소개되었습니다. 세컨 오더 프리딕터 혹은 에비덴셜 딥 러닝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약간 베이지안적인 가정을 약간 가정하고 있습니다. 레이블의 분포,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라이클리후드는 어떤 모수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비덴셜 딥 러닝은 이 모수의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클리후드를 결정하는 모수에 대한 분포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예를 들면은 레이블은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베이지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세타라는 모수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에비덴셜 딥 러닝은 이 세타를 이 y의 모수인 세타의 다시 한번 분포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여기서는 컨주게트 프라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의 컨주게트 프라이어는 이제 디리슐레 디스트리뷰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디리슐레 디스트리뷰션의 모수, 여기서 내추럴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이 알파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라이클리후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컨주게트 프라이어는 노멀과 평균은 노멀, 그리고 분산은 인버스 감마라는 분포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은 이 세컨 오더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컨주게트 프라이어의 모수, 알파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의 특징은 이전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와 다르게 단 한 번의 포워드 패스만으로 언설튼티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우리는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는 클로즈드 폼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설튼티를 구할 때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의 뭐 분산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날리틱 솔루션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포워드 패스만으로도 언설틴티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론들, 특히 양상벌 러닝 같은 것에 비해서는 학습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론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 적절한 이제 OOD 디텍션을 잘 하려면은 학습 데이터와 OOD 데이터가 서로 다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학습시키거나 어찌됐든 그러한 경향을 가지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소개된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학습하려면은 학습할 때도 OOD 이그젬플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어떤 세컨 오더 에비덴셜 딥 러닝의 어떤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3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어떤 분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클래스 1, 이쪽에 클래스 2, 이쪽에 클래스 3고요. 이쪽으로 예측했다고 하면은 클래스 1으로 예측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 표를 보면은 여기선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쌓여가지고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클래스에 잘 모여있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서는 썰튼한 겁니다. 근데 B에 대해서는 B를 보시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쌓여서 어떤 분포 자체는 잘 모여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클래스 1, 2, 3 어디에도 약간 치우쳐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노이지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예측이 되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아서 아무렇게나 예측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어떤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학습하면은 이런 분포를 통해서 어떤 언설티티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그레션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내추럴 포스테리어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컨트리뷰션을 설명드리면은 이전 이 에비덴셜 딥 러닝 방법론들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어떤 모델, 리그레이션에서는 어떤 모델 이런 식으로 특정 태스크에 국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법론들을 전부 통합해서 좀 일반화하는 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에 학습할 때 OOD 샘플이 필요했던 거는 어니얼스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습할 때 OOD 샘플이 필요하지 않도록 모델링을 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학습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먼저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걸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어떤 베이지안에서 좀 많이 소개되는 개념인데요. 이제 아래의 수식을 만족하는 분포들을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일컫습니다. 라이클리후드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가 될 경우, 그리고 이 모수의 분포,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분포들을 익스포넨셜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거의 모수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인 디리슐레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리그레이션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등등 또한 이 위수식을 모두 만족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계 추정에 쓰이는 많은 분포들이 이러한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분포가 있을 때 베이지안 업데이트에 의해서 데이터가 n개 들어왔을 때 해당 모수들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떤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들을 파이 포스트, n 포스트라고 했을 때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수식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파이는 이제 이 u는 이제 어떤 라이클리후드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수식인데요. 실제로 수식을 좀 해석하자면은 라이클리후드의 어떤 다시 평균을 낸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n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의 숫자가 되겠죠. n은 데이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에서 다음과 같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포스테리어 네트워크는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리그레이션과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여기선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카운트 프리딕션에 쓰이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도 같이 이제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수식들은 x에 디펜던트 하지 않은데요.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X에 디펜던트한 언설턴티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봐왔던 학습에 쓰였던 X에서는 다른 분포를 어떤 특정 분포를 예측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out of distribution 같은 샘플에 대해서는 좀 더 언설튼한 분포를 예측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파라미터들이 X에 디펜던트 하도록 모델링을 해줍니다. 바뀐 거는 크게 없고요. 이 부분,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X에 디펜던트 하도록 바꾸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쓰이는 N 프라이어와 하이 프라이어는 어떤 프라이어 네트워크가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고정된 값을 활용하고 모든 X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관측하지 않았던 X에 대해서는 N 프라이어, 하이 프라이어에 대한 분포가 나올 것이므로 굉장히 어떤 좀 더 스팔튼하지 않은 분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X를 많이 관측하면 할수록 이 N 포스트도 커지고 X 포스트는 좀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쌀튼하면서 정확한 분포를 예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포를 예측하는 모델링으로는 이제 인코더가 있을 때 인코더와 두 개의 모델을 통해서 파이와 n을 각각 출력하도록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먼저 인코더는 그냥 뭐 차원 축소에 쓰이는 그냥 일반적인 인코더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카이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디코더, 뭐 MLP 같은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n을 예측하기 위한 함수인데요. n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제 Normalized Density Estimator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요. nx는 이제 G에 대한 분포에 대한 덴시티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학습한 분포에 대해서 덴시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줌으로써 n을 계산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간축된 에어리어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덴시티를 주도록 학습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덴시티가 낮도록 G에 대한 덴시티를 피팅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수도 카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ut of distributio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out of distribution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낮은 덴시티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normalizing flow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학습 시에 out of distribution 샘플이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이 방법론에 의해 설명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내추럴 포스테리어 네트워크의 오버뷰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0, 6 이렇게 좀 이미 많이 관측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덴시티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좀 더 설튼한 분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덴시티가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좀 더 설튼하지 않은 더 넓은 덴시티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likelihood maximization을 통해서 그냥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모수가 그 포스테리어 분포를 따르도록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거의 어떤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도록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컨주겟 포스테리어에 대해서도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도록 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익스포넨셜 패밀리 수식을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 값들은 모두 이제 아날리틱 폼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스 펑션으로 인코더 그리고 리니어 디코더 그리고 n을 위한 노멀라이즈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이제 실험의 목적은 해당 방법론이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더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uncertainty estimation을 보여주는가를 이제 실험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uncertainty estimation은 다음 두 가지 태스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calibration error, 위에 아까 설명드린 calibration error가 낮은지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예측한 uncertainty를 활용해서 OOD를 디텍션을 하는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libration error는 낮을수록 더 좋은 거고요. O 디텍션에서는 AORC를 메트로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AORC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사이파10을 활용하고 있고 리그레션에서 또한 이제 주로 간단하게 활용되는 UCI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 성능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모델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내추럴 포스테리어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고요. 위에 가로선 위에 있는 두 개의 모델들은 이제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모델들이 샘플링 베이스드가 아닌 어떤 에비덴셜 딥 러닝 계열의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어큐러시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않지만 그래도 내추럴 포스티리어 네트워크가 일단은 에비덴셜 딥 러닝 쪽에 대해서는 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퍼포먼스를 보면은 특히 이쪽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추럴 포스티리어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그레이션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그레이션에서는 예측 성능 또한 이제 뒤져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OOD 디텍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퍼런스 속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위에는 이제 여기 두 개가 이제 어떤 샘플링 베이스드 메소드의 대표적인 모델들인데 이 정도의 속도를 보이는 반면 여기서 소개한 이제 내추럴 포스티리어 네트워크는 이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에비덴셜 딥 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비해서 크게 이제 많이 인퍼런스 속도를 높게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괜찮은 이제 정확도와 그리고 칼리브레이션 성능 그리고 OOD 디텍션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론을 좀 통합하면서 동시에 에비덴셜 딥 러닝 계열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특정 태스크에 국한되었던 기존 방법론들을 통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티리어 업데이트 방식을 활용해서 학습 시에 out of distribution 샘플이 필요하지 않도록 모델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모델이 여기서 발표 자료에선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해당 모델이 OOD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언설턴티를 출력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여기서 논문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